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주요 이동통신사의 영업이 정지되면서 알뜰폰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본요금이 기존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등 비용이 저렴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입맛 없는 봄철에 입맛을 돋우는 주꾸미와 콩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무엇에 대해 시간에는 이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훌륭한 첫 인상을 만드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3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영업정지가 없는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싼 요금으로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알뜰폰.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과 김성택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알뜰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알뜰폰 벌써 3기가 시작됐다면서요? 예, 3기는 지난 10일부터 시작했으나 우체국 알뜰폰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의 오프라인 판매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알뜰폰의 부정적인 이미지인 유통망 부족과 낮은 신뢰도에 기여하고 적절한 상품 구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이슈화되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과 활성화로 현재 농협, 새마을 금고, 신협, 이마트의 알뜰폰 시장 진출 계기를 제공했는데요. 네.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우체국에서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단말기를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교체하여 판매하고 있고 요금제는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3, 6, 9, 12월 둘째 주 월요일에 교체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알뜰폰 쓰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용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가 한 5,400만 명이 됩니다. 네. 그중에 한 4.9% 한 270만 명이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중 우체국 알뜰폰은 현재 한 7만 8천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알뜰폰 사용자의 평균 연령 같은 것도 파악이 되나요? 지금 40대에서 예. 40대 이상이 한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60대가 한 네. 최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0대가 가장 많고. 예. 생각보다 알뜰폰 요금이 그렇게 싸지 않다는 분들도 많은데 기존 이동통신사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저렴합니까? 예. 우체국 알뜰폰 1개월 이상 사용한 3만 명의 평균 납부액을 보았는데요. 예. 이동통신 3사 가입자당 평균 납부액 34,399원이 반값도 안 되는 16,712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우체국 알뜰폰은 기본 요금이 저렴하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 통신 요금을 더 아낄 수 있는데요. 네.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71세 한모 어르신의 경우 알뜰폰 가입 이전에는 월 평균 한 13,000원의 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10월 우체국 알뜰폰으로 교체한 이후에는 한 만 원이 절감돼 한 월 한 3,300원을 납부하고 있고요. 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52세 정모 씨의 경우에는 알뜰폰 가입 이전에는 한 월 한 평균 37,000원을 납부했으나 지난해 12월 알뜰폰을 교체한 이후에는 기본 요금만 납부하는 15,400원만 납부하여 월 한 2만 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 절반 이하 가격이군요. 예. 예. 그 알뜰폰 요금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소비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현재 우체국 알뜰폰 요금 죄송합니다. 요금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는 6개사가 각 3종씩 구성하여 18종으로 되어 있으며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저렴한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고객층을 위해 데이터 요금제를 대폭 보강한 새로운 요금제를 3월 10일부터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3월 10일부터 판매하는 새로운 요금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월 한 1, 2분 정도 사용하시는 분이나 예. 데이터를 1.5기가 이내로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을 하시면 월 한 1, 2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거군요. 예. 예. 그 데이터 요금의 경우에는 그 알뜰폰이 이통사의 요금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이통사의 요금제가 좀 유리합니다. 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1.5기가 이내 사용하시는 고객이 우체국 알뜰폰을 사용 시에는 월 한 2만 원 정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알뜰폰을 가입할 수 있는 업체들은 별정 이동 통신사들인데 이 별정 이동 통신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별정 이동 통신사란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 U+로부터 통신만 즉 통화를 할 수 있는 회선을 저렴하게 빌려서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네. 2012년 6월부터 알뜰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알뜰폰을 우물에 비유하자면 이동통신 3사는 새로 우물을 파서 생수를 파는 사업자이고 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가 이미 파놓은 우물 중 남는 우물을 도매로 임대해서 생수를 저렴하게 파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통화 품질은 이동통신사와 같은 회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네. 한편에서는 또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하기가 어렵고 요금제도 바꾸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이 네.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가입 후 하루만 사용하고도 다른 회사,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요. 네. 요금 할인을 받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현재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의 대부분은 현재 사용하는 요금에 만족해서 해지율이 월 0.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 경우에는 기존의 이전 통신사들 이제 보조금이라고 돈을 줬는데 알뜰폰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습니까? 예.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면 우체국에서 알뜰폰에 가입하면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이나 편의점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후 알뜰폰에 가입하여 사용하면 되는데요. 지난해 저희 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 초기에는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이 핸드폰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고객들이 핸드폰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구입 비율이 점점 낮아 현재 한 45%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5%는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 대형 마트에서 파는 알뜰폰 경우에 중소업체 제품이 많아서 좀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도 다른 통신사의 유심카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듯이 알뜰폰도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쓰면서 유심카드만 바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 우체국과 미래부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력하여 중저가의 스마트폰을 고객들에게 공급하려고 계속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뜰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어디로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우체국 콜센터 1588에 1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요. 네. 이마트, 홈플러스, 신협, 새마을금고, 편의점 등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과 김성택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시간에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고 있는 명화를 만나다 전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 명화를 만나다 전은요, 한국 근현대의 명화를 모아놓은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이라면은 덕수궁 안에 있는 미술관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요, 덕수궁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덕수궁은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바로 앞에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덕수궁 돌담길을 걷기도 하고 입장료를 내고 덕수궁 안을 둘러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높은 건물들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는 덕수궁 덕에 서울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덕수궁 미술관에서 명화를 만나다 이런 전시회가 열리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우리의 옛 문화유산인 덕수궁 안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에 명화를 만나다 한국 근현대회와 백선을 열게 된 계기는요.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관, 덕수궁관과 더불어서 2013년에 서울관을 개관하면서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또 단순히 새로운 미술관을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전시와 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근현대 미술사를 다시 둘러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는 근현대 회화 100점이 전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는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회화 100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자세한 설명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 유지연 학예사의 말 들어보시죠. 한국의 근현대 미술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덕수궁의 경우는 주로 근대 미술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근대 미술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처음부터 기획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명화를 만나다 백선전에는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작품 100선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한국화 30점, 유화 30점으로 해서 당시에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작품이라든지 혹은 작가의 최절정기의 작품이라든지 단순히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회에 구경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네, 그날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 요즘에는 또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주로 어떤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전시에는 이중섭, 박수근, 김한기, 장옥진, 청경자 등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화가 57명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작품의 이름은 잘 몰라도 낯익은 작품들이 꽤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요. 교과서에서나 TV에서 봤었던 익숙한 그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익숙할 뿐 아니라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역사성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유지연 학예사가 말해드립니다.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는 100여 년이 흐른 세월 동안 잘 갖고 오고 지켜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작가라든지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사실은 근현대 미술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굉장히 의미가 담긴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가 봤을 때 뭔가 낯이 있다라고 하는 색감부터 한편은 주제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담긴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 예를 들어서 1950년대의 시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화가들이 자신의 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펼칠 수 있을까 뜻을 어땠든지 굽히지 않고 펼치려고 했던 시기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재료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또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그렸었고 또 그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이겠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든지 네. 광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또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1950년대에는 화가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자신의 포부와 뜻을 들키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작품의 크기가 참 작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서구 현대미술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추상미술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전시 내용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대해서도 알아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전시는 총 4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920년대와 30년대, 1940년대와 50년대, 네. 또 19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수묵 채색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 관이 한 층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2관씩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다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품들의 시대성 그리고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전시는 2011년부터 꼬박 2년 동안 기획됐다고 해요. 그만큼 작품을 선별하고 모으는 데도 힘썼지만 작품 하나하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유지연 학예사가 설명해드립니다. 작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작품도 저희가 최대한 설명이라든지 기존에 연구됐던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작품들 하나하나에 담긴 그런 질감이라든지 또 이야기라든지 또 한편에 그 색감이라든지 또 심지어 액자 하나까지도 그 소중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감상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네, 서희정 리포터는 언제 다녀왔습니까? 네, 저는 저번 주에 전시 구경을 했는데요. 덕수궁에 들어서서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연못이 나오거든요. 네. 이 연못을 지나서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하얀 건물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보입니다. 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구석구석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서 작품 감상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은 이중섭의 소였는데요. 네. 학창 시절에 미술 교과서에서 본 이중섭의 소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홍익대 박물관 소장의 흰 소가 추가로 전시가 되어서 이중섭이 그린 3점의 소를 모두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중섭의 소에 관한 설명을 국립현대미술관 유지연 학예사에게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중섭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소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소를 잘 그렸었고 또 좋아해서 열심히 그렸었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1950년대 때에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양식으로 소를 그렸었는데 이때는 소를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특유의 화법으로 굉장히 빠르고 거칠고 또 일필이지 같은 그런 그 단숨에 그리는 기법으로 소의 골격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격정적인 소의 움직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전시가 3개월 정도 하는데 이 명화를 만나다 저는 10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의 전시기 때문에 작품 소장기관과 소장가분들이 이 작품을 전시에 내놓기 꺼리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 책으로 그리고 화면으로만 봤던 그림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선뜻 그림을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그림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전시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까지 이게 열리나요? 이번 전시는 3월 30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날씨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전시를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네,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네, 명화를 만나다 저는 어른은 6,000원이고요. 청소년과 어린이는 3,000원입니다. 이 입장료에는 덕수궁 입장료 1,000원이 이미 포함된 금액이고요. 네. 단체 관람은 더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만 65세 이상 또 장애인, 미취학 아동 이런 특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전시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정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춘곤증이 밀려오는 봄철 피로 회복을 돕는 주꾸미와 콩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에서는 이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암사동에 있는 6층짜리 고시원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기류 등이 타서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선등이 타 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금융당국이 1억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2차 유출 사태와 관련해 특별 검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사 코리아 크레딧뷰로 직원이 빼돌린 고객 정보 1억 400만 건 가운데 8,300만 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주에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카드사와 달리 영업정지 없이 1억 원 미만의 과징금만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T에 과징금 부과만 검토할 뿐 카드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명령 등 중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4일 2차 집단휴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상 결과가 오늘 오전에 발표됩니다. 의협과 복지부는 어젯밤 11시 50분쯤 보험수가 인상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의 실행 시기와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한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을 낙지보다 더 맛있다는 봄 주꾸미와 콩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꾸미는 봄이 아마 제철인 모양이에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봄 주꾸미, 가을 낙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주꾸미의 맛과 영양이 그 알을 베는 봄에 가장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시기에는 살이 쫄깃쫄깃하고 아주 고소합니다. 네. 특히 4월에서 5월에 잡히는 주꾸미는 투명하고 맑은 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 알은 흔히 우리가 머리라고 부르는 봄통에 들어있는데요. 삶은 주꾸미 알은 마치 밥알을 좀 뭉쳐놓은 것처럼 생겨서 주꾸미밥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주꾸미는 아무래도 낙지보다는 아주 작죠? 예, 몸 길이가 약 한 20cm 정도로 낙지하고 꼴뚜기 한 중간 정도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리가 이제 오동통하고 짧기 때문에 쇼다리 낙지 또는 낙지 새끼라고 이제 오인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 낙지보다 좀 살이 연하고 꼴뚜기보다는 좀 쫄깃쫄깃하다 합니다. 네. 그다음에 감칠맛은 오징어보다 좀 낮고요. 대개 이제 한 2월에서 5월까지 주로 서해안에서 잡히게 되는데 전국 생산량의 약 40% 정도가 서천, 보령, 서산 같은 충남 앞바다에서 잡히고요. 네. 전북 군산이라든가 부안 같은 데도 주꾸미의 고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영양가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열량, 저지방 식품이 이제 이란 게 특징인데요. 네. 100g당 지방 함량이 1g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량도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웰빙 성분으로 피로 회복과 시력 개선에 이로운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이긴 한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해군 특공대 조종사들에게 주꾸미 달인물을 먹여서 시력을 좀 높였다. 그런 이제 기록도 전해집니다. 네. 또 이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보통 이제 주꾸미 삼겹살 구이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삼겹살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잖아요. 네. 이런 단점을 그 주꾸미의 타우린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먹는 콩나물 어떤 식품입니까? 예, 콩을 이제 물에 담가서 어두운 곳에 두면은 싹이 트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콩나물입니다. 네. 이 콩나물은 최근 이제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우리 영어로는 이제 스프라우트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싹채소, 새싹채소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새싹채소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새싹채소의 2대 원조가 있는데요. 콩나물과 숙주나물입니다. 네. 예, 중국에서는 5,000년 전부터 길러 먹었고 이제 뭐 새싹채소에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브로콜리싹, 뭐 메밀싹, 보리싹 이런 것들이죠. 네. 이 콩나물은 밭이 아니라 공장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은 대개 대두라든가 아니면 진운이 콩을 이용해서 키운 것들입니다. 예. 콩은 뭐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콩나물은 어떻습니까? 예, 그 우리가 이제 쌀, 밀과 함께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게 이제 콩이잖아요. 뭐 두부도 만들고 그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밭에서 나는 쇠고기 또는 두뇌 발달을 돕기 때문에 브레인 푸드 이런 칭송을 받고 있는데 콩나물은 건강과 그 영양 측면에서는 콩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싹이 나는 도중에 대두에는 거의 없는 비타민 C가 아주 소량 생성이 되고요. 또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아이소플라본이 이제 콩나물에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이제 이 아이소플라본은 여성의 어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후군을 완화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콩나물에는 어떤 성분이 있습니까? 예, 단백질, 비타민 C, 비타민 B군, 그다음에 칼슘, 철분, 식이섬유, 아스파라긴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아마 좀 유명한 것이 아스파라긴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콩나물을 보통 숙취 해소를 돕는 식품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미노산의 일종이긴 한데요.
우리 몸에서 알코올 해독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이거는 콩나물에 그 잔뿌리, 즉 수염뿌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숙취 해소를 기대한다면 잔뿌리를 다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술 마신 다음날 밥상에 올리는 그 콩나물국에는 그 파를 좀 송송 썰어서 듬뿍 넣어서 끓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에는 이제 비타민 C가 그 콩나물보다 훨씬 더 풍부한 데다가 밥뿌리에 함유된 그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콩나물을 고를 때는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예, 줄기하고 이제 수염뿌리가 모두 흰색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신선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갈색으로 변해서 흐느적거린다고 하면 이건 생산된 지 오래된 것이 아주 십상입니다. 수염뿌리와 콩 껍질을 일단 제거한 것이 맛으로 보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수염뿌리를 떼게 되면 콩나물에 들어있는 각종 소중한 영양소들이 물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쿠리 같은 데다 받쳐놓고 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 보입니다. 네, 콩나물도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콩나물은 부피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고요. 100g당 열량이 한 50칼로리 정도로 같은 무게 두부보다도 훨씬 낮고 한 이 순두부라든가 연두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이롭고 그다음에 숟가락을 일찍 넣게 합니다. 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의외로 이제 고단백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약 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같은 무게의 두부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운현궁이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서울시는 20일 공포하는 새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운현궁의 입장료를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또 운현궁 무료 입장을 계기로 운현궁의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고종 명성후의 가례 재현에 이어서 5월에는 전통 왕실 의상 패션쇼, 7, 8월에는 금요 야간 개장 공연, 9월에는 가을 이류 전통문화 공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종로구 3일대로에 있는 사적 제257호 운현궁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사가이며 조선조 제26대 임금 고종이 즉위 전 12세까지 살았던 잠저로 구한말 대표적인 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궁궐은 아니었지만 궁궐보다 더 큰 위세를 누렸던 운현궁.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첫 인상에 대해서 우성정보대학 박서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인상 중요하다는 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첫인상의 중요성은 아마 모두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좋은 인상은 어떤 스펙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곤 하는데요. 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한 번 잘못 보인 첫인상이 오랫동안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잘잘못을 떠나 사실로 받아들여지기가 쉽다는 데 있습니다. 네. 첫인상을 일부러 나쁘게 주고 난 후에 다시 좋은 인상으로 만회하려면 최소한 40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비로소 바뀌더라는 흥미있는 실험 자료가 있습니다. 네. 아차 실수하는 순간 그 많은 사람들에게 40시간씩 투자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나쁜 인상으로 각인시켜버리면 상대는 나를 다시 만날 기회를 줄까요?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든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첫인상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견고한 집을 세우려면 제대로 기초를 다듬는 것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생각한다면 우선 첫인상에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네. 말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우리의 인상을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상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첫인상을 형성하는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예전에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외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로 표정이 두각되고 있는데요. 무조건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일지라도 표정이 안 좋다거나 어둡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식을 주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혹은 거래처나 동료 사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첫인상 결정 요인 1위로는 얼굴 표정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엔 외모의 정도라든지 차림새, 어투와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체격, 목소리 톤 등이 순서로 나타났고요. 예. 우리가 보통 첫인상을 생각하면 외모의 준수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표정이 1위를 차지하면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첫인상 결정 요인은 바로 미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듯이 살며시 웃는 표정은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에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예. 첫인상에는 얼굴 표정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그런 표정은 또 미소를 줘야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다면 자신의 표정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나의 표정이 어떠한지 거울을 보면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사람과 만나면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소를 짓게 되는데 그 미소가 과연 상대에게 호감형의 미소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웃는다고 웃은 미소가 입꼬리가 내려가서 비웃음의 표정으로 보여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웃는다고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었을 때 입꼬리가 일자라든지 입꼬리가 또 처지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미소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정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주변 근육을 올려주는 볼굴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이 볼굴대 위치가 입꼬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예.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 보이거나 입꼬리가 처져 있어서 비호감의 미소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입꼬리를 올려주는 표정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표정 연습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아름다운 미소를 갖기 위해서는 웃을 때 입술로 치아를 덮지 말고 윗니가 전부 드러나게끔 하셔야 합니다. 네. 이때 입을 옆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입꼬리를 잘 올라가지 않으신 분들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요. 입꼬리 끝에 손을 대고 입꼬리를 위로 올려서 5초 정도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해줍니다. 예.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도 같이 웃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마치 우리가 눈이 감기듯이 눈으로 미소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생각하셔서 표정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호감형의 미소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지손가락, 그러니까 둘째 손가락이네요. 네, 둘째 손가락을 입꼬리에다 대고 위로 올려서 5초 정도 유지해라. 네. 우리 교수님도 그런 연습 해보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표정이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아니어서 네. 상대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꾸준히 연습을 하니까 그래도 표정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옷차림도 표정 못지않게 중요할 텐데 어떤 분들은 뭐 내면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옷차림 또한 첫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옷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속담이 있죠.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네. 즉 사람은 자고로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다녀야지 대접을 받는다는 말인데요. 네. 제 주위에 지인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충 옷을 입고 백화점을 갔다가 종업원에게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다시 백화점으로 갔더니 종업원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거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보아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장이 단정하면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네. 옷을 입을 때도 무릎이 튀어나왔다든지 지저분한 또 와이셔츠 깃이라든지 또 신발을 신을 때 뒤축을 구겨 신는다든지 이런 복장은 나쁜 첫인상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고 너무 튀지 않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복장 중요성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접을 볼 때도 복장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네.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네. 입사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나 옷차림이 당락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무려 66.7%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옷차림이 면접에 임하는 자세와 매너뿐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또한 잡코리아에서 면접 복장 분량이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는 결론적으로는 면접에 맞지 않는 옷차림은 탈락 원인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정장 차림을 하지 않았거나 화장을 또 너무 진하게 했다거나 또 옷을 입을 때 너무 명품으로 치장을 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면접 복장 불량으로 인한 탈락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지원한 회사가 아무리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위한 면접이라는 공식적인 자리만큼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정장 차림과 정돈된 헤어스타일, 깔끔한 메이크업으로 면접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우리가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첫인상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첫인상은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오랜 노력 끝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첫인상은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죠. 예. 타고 태어난 얼굴의 생김새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이미지라든지 인상 이것은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땐 상대를 처음 보는 그 순간에 나의 이미지라든지 나의 첫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 볼 수 있을지 또 눈으로 보이는 귀로 들리는 말로 전달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꾸준히 연마하여 나만의 첫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도 그동안 첫인상이 좋았던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던가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 네. 활짝 환한 미소를 아주 밝게 해서 환영한다는 네. 그런 의미로 네. 맞이해 줬을 때 가장 저는 좀 인상에 많이 와닿았던 그렇구나. 것 같습니다. 안 웃는 사람은 좀 뿔퉁해 보이고. 네,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정보대학 박세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코란도 트리스모.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